역시나 그랬던 걸까요? 저는 어디를 가던 이용만 받는 존재인 걸까요? 남편의 서재에서 서류를 발견했는데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큰 맘먹고 재혼을 선택했지만 어디서나 저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병원에 가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행복하려 재혼했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저는 58세 윤혜경입니다. 저는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8년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정동진행 밤기차에 몸을 맡긴 채 창밖을 바라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죠.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일까요? 아침 일찍 도착한 정동진역에서 내렸을 때부터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래도 해도 지는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닷가로 향했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리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어요.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상하다. 머리가 핑핑 돌고 있어요. 저는 벤치 등받이에 기댔지만 어지럼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러다 쓰러지는 건 아닐까 싶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따뜻한 손이 저의 팔을 받쳐주는 것이 느껴졌어요. 괜찮으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흐릿한 시야로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차분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인상이 세상을 떠난 저희 남편과 어딘가 닮아 있었던 거예요. 같은 온화한 미소, 같은 걱정스러운 눈빛. 죄송해요, 갑자기. 저는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지고 있었어요. 일단 여기 앉아 계세요. 그분은 자신이 입고 있던 회색 가디건을 벗어 저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8년 만에 느끼는 타인의 온기였죠.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디 아프신 곳이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혼자 여행 온 것도 처음이고 밤기차로 잠도 못 자서 그런 것 같다고요. 저기 혹시 펜션이나 숙소가 있으시면 모셔다 드릴까요? 그분의 목소리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펜션 이름을 알려드렸어요. 그러고 나서야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밤기차에서 스쳐 지나간 그 남자, 바로 이분이었던 거예요.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했지만 그분이 조심스럽게 저를 부축해서 차까지 데려가 주신 것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입혀주신 가디건의 온기. 그것이 그날 밤 저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결 개운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펜션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제 한 분이 저를 부축해서 데려다 주셨다고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바닷가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면서요.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어요. 어제 그분이 입혀주신 회색 가디건이 의자에 단정히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옷을 들고 펜션을 나섰어요. 바닷가 쪽으로 걸어가니 멀리서 한 사람이 파도를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 그분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그분이 돌아보더니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어제는 정말 걱정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이거 어제 빌려드린 옷이에요. 저는 가디건을 내밀었지만 그분은 손을 저으셨어요. 아직 새벽 공기가 차갑네요. 조금 더 입고 계세요. 그렇게 말하며 그분은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덩달아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묘한 침묵이 흘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산책하실 거면 함께 걸을까요? 이 길이 꽤 좋거든요. 그분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혼자 걷기엔 조금 쓸쓸한 기분이었거든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발걸음도 비슷하고 걷는 속도도 맞았어요. 가끔 파도가 세게 밀려오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비켜서곤 했죠. 저는 서진우라고 합니다. 윤혜경이에요.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별 말씀을요. 저도 낯선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제 밤기차에서 배웠던 것 같아서요. 역시 맞았습니다. 저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한참을 걷다가 서진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서울에서 변호사 일을 하다가 은퇴한 후에요. 그러시군요. 저는 서울에서 중학교 미술교사를 했었어요. 지금은 퇴직했지만요. 이곳에 자주 오시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혼자 여행도 처음이고요. 서진우 씨가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이혼한 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정착하게 됐어요. 그분의 목소리에 어떤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 역시 홀로 남겨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가 많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걸으니까 좋네요. 서진우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8년 동안 바다를 혼자 보고, 혼자 걷고, 혼자 생각해 왔는데 누군가와 함께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간지럽혔고 갈매기들이 머리 위를 날아다녔어요.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편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때 처음 느꼈어요. 누군가와 함께 걷는 바다는 이렇게 외롭지 않구나. 정동진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혜경 선생님. 서진우입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동진에서의 그 따뜻한 기억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제 번호를... 죄송해요. 펜션에서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서진우 씨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마치 용기를 내서 전화한 것 같았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솔직히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북촌에 작은 서점이 하나 있어요. 조용하고 좋은 곳이거든요. 이틀 후, 저는 북촌 한옥마을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들고 단풍잎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서점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라는 간판이 정겨웠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책 냄새와 커피 향이 어우러져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안쪽 창가 자리에 서진우 씨가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일어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이런 좋은 곳이 있는 줄 몰랐네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주 앉았습니다. 서진우 씨가 가져온 종이백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그날 입혀주셨던 회색 가디건이었습니다. 이거 그날 당신이 많이 추워 보였어요. 서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단순히 옷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용기 내서 연락드린 거였어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일상, 취미, 좋아하는 책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며칠에 한 번씩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럽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노을이 강물에 비쳐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혜경 씨, 서진우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저를 불렀어요. 저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요즘 당신을 만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설레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8세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며칠 안 만나면 보고 싶어져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흐트렸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럼 우리 연인이라고 해도 될까요? 서진우 씨의 목소리는 10대 소년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하지만 천천히 해요. 우리 나이에 급할 것 없잖아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58세와 63세의 조심스러운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연인이 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서진우 씨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분의 집은 한남동 언덕 위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마당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있고 작은 텃밭도 있었죠. 처음 그 집에 갔을 때 놀랐습니다. 집안 곳곳에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턴테이블과 LP판들이 있었어요. 혼자 사는 남자의 집 같지 않게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요리하세요? 제가 부엌을 둘러보며 물었더니 서진우 씨가 웃으셨어요. 혼자 살면서 배우게 됐어요. 간단한 건 할 줄 알아요. 그날 그분이 직접 끓여주신 된장찌개 맛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집밥에 따뜻함이 있었어요. 주말이면 저는 그분과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곤 했습니다. 서로 말이 없어도 편했어요. 그분이 야채를 다듬고 있으면 저는 쌀을 씻고 저녁 식사 후엔 그분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차를 우렸죠.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방 안은 따뜻한 조명으로 포근했습니다. 혜경 씨, 서진우 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지낸 지 벌써 몇 달이 됐네요. 정말 그러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어요.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가끔 생각해요. 우리가 정식으로 가족이 되면 어떨까 하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재혼 이야기였거든요. 58세에 다시 결혼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도 생각은 해봤어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굳이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서진우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진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늙어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요. 그분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둘 다 자식도 없고 복잡한 가족 관계도 없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서로만 있으면 되는 거죠. 2달 후, 우리는 정말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저녁엔 평소 자주 가던 북촌 그 서점에서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반지도 화려하지 않은 심플한 것으로 골랐죠. 서점 사장님이 축하한다며 특별히 케이크도 준비해 주셨어요.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빌라고 하시더라고요. 뭘 빌었어요? 서진우 씨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있기를요. 당신은요? 저도 똑같은 걸 빌었어요. 그날 밤 새로운 집에서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신기한 존재구나. 나이가 들어도 따뜻한 손 하나에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구나. 첫 남편과의 추억도 소중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시간이었어요. 58세의 늦은 결혼이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서진우 씨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오랫동안 변호사 일을 하셨다 보니 중요한 서류들이 많았거든요. 여기 오래된 책들 좀 정리해도 될까요? 제가 물어보니 서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필요 없는 건 버리셔도 돼요. 저도 뭐가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서재 한쪽 벽면에는 큰 책장이 있었고 아래쪽에는 서류함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먼지를 털어내며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옛날 법률 서적이나 판례집이었습니다. 가끔 개인적인 서류도 보였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관련 서류들. 그런데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생명보험 서류 뭉치가 눈에 띄었어요. 호기심에 한 장 펼쳐봤는데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험 수익자 윤혜경.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우리가 결혼하고 일주일 후에 변경된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른 서류들도 뒤져봤습니다. 적금 통장, 주식 관련 서류, 심지어 부동산 서류에도 상속일란에 제 이름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모두 결혼 직후에 정리된 것들이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혼하면 당연히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철저하게 정리해둔 것을 보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혹시 처음부터 계산된 결혼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넣고 서재를 나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우 씨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